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도 풀어봤지만 우리 대각화를 하는 작업에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하나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고유 벡터, n개의 고유 벡터를 1차 독립을 택했어요. 그 고유 벡터로 행렬 P를 만들었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그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이번 시간의 주제라고 그랬고요.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직교 대각화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목에 다 있네요. 대칭 행렬의 직교 대각화. 대칭 행렬은 직교 대각화를 할 수 있다. P의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제목이 모든 게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대각화라고 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n행 n열짜리 행렬 A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저 A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선형 변환으로 볼 수 있다. 자, 제일 처음에 주어진 기저를 뭐로 보면 되죠? 표준 기저로 볼 수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A란 행렬은 표준 기저 공간 Rn에서 Rn으로 가는 선형 변환을 유도하는 행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기저의 장점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 기저는 굉장히 좋은 기저예요. 자, 우리 내적을 할 때 있어. 표준 내적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고 좋았죠. 왜 그랬어요? 표준 내적에 대한 정규 직교 기저이기 때문에. 이 표준 기저의 정규 직교 기저성은 굉장히 편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선형 변환을 다룰 때에는 어쩌면 표준 기저는 좀 나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선형 변환을 n승을 합성함수하겠다. 그럼 행렬 A를 몇 번 곱해야 돼요? n번을 곱해야 됐어요. A n승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만일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었어요. 그러면 기저를 무엇으로 바꾼다면? 자, 기저를 고유 벡터들로 바꿀 수 있으면, 자, A의 고유 벡터들로 기저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걸로 기저를 바꾸게 됐어요. S2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그 선형 변환 T에 대응되는 행렬을 뭐로 쓸 수 있다? 대각행렬 D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개 사이에 게 있어요. 두 개의 기저가 있어요. S1이란 표준 기저. 자, S2라고 하는 기저는 뭐예요?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기저. 둘 다 장점이 명확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우리 질문이 뭐냐면, 자, 이 작업을 할 때 A를 그래서 굳이 쓰면 PDP 역행렬을 쓰게 되면 장점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쓴 것은 원래 표준 기저 S1에서 고유 벡터로 만든 기저 S2로 보냈다가 여기서 표현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든 기저가 만일 정규 직교 기저라면, 자, 이게 대각 가능하거든요. 자, 고유 벡터로 만든 기저 S2가 정규 직교 기저라면, 자, 그러면 내적에 대해서 좋은 성질을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유 벡터로 만든 기저가 정규 직교 기저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제일 처음에 주어진 요 기저도 정규 직교 기저, 표준 기저. 고유 벡터로 만든 요 기저도 정규 직교 기저. 그러면 우리 요 행렬을 다룰 때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고유 벡터로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될까요? 자, 정규 직교는 서로 수직이 돼야 돼요. 고유 벡터끼리 서로 수직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또 뭐죠? 단위 벡터가 돼야 돼요. 그럼 단위 벡터가 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계산해 봤지만 고유 벡터의 선택은 우리 자유가 있었어요. 자, 벡터의 길이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고유 공간이 서로 수직만 된다면, 고유 공간이 서로 수직만 된다면 단위 벡터로 만든 건 어렵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다? 고유 벡터들로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그 좋은 일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를 볼 거예요. 자, 그 좋은 일을 보기 위해서 먼저 행렬 하나를 정의합시다. 자, 전치 행렬이 역행렬이 되는 행렬.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전치 행렬이 역행렬이 된다 해요.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A 전치 행렬, A 전치 행렬 곱하기 A가 뭐가 돼요? 단위 행렬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원래 A 역행렬을 구할 때 어떤 작업을 했죠? A와 단위 행렬을 동시에 쓴 다음에, 자, 기본 행렬을 통해서 A를 단위 행렬로 만드는 동안에 단위 행렬을 무엇으로 바뀐다? A 역행렬로 바뀐다가 우리 역행렬을 구하는 기본 방법이에요. 전치 행렬은 뭐죠? 다 필요 없어요. 행렬을 바꾸기만 합니다. 행으로 쓰는 걸 열로,
열로 쓰는 걸 행으로 써버리기만 하면 전체 행렬이 만들어져요. 자, 직교 행렬이라고 하는 건 무슨 행렬이에요? 이 귀찮은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할 필요가 없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행과 열을 바꿔버리기만 하면 뭐가 되는 행렬이에요? 역행렬이 되는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렬을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직교 행렬은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우리 고유 벡터로 만든 행렬이 직교 행렬이라 하면, 자, P가 직교 행렬이라면 P 역행렬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P의 전체 행렬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귀찮은 작업이라고 했던 게 굉장히 쉬워져 버려요. 자, 그래서 A가 직교 행렬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행렬이 직교 행렬인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행렬이 직교 행렬이 되는지를 봅시다. 자, 이거 A예요. A의 일반항. A11, A12, A1N, A21, 2행렬, 2행렬, A2행렬. 자, 이제 여기 뭘 썼어요? A의 전치 행렬을 썼어요. A의 전치 행렬이니까 A의 행이 뭐로 바뀌었죠? 열로. 자, A의 행 벡터가 열 벡터. 자, A의 열 벡터가 행 벡터. 자, A가 직교 행렬이라면 A 곱하기 A 전치 행렬이 뭐가 돼야 돼요? 단위 행렬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A의 1행과 A 전치 행렬의 1열을 곱한 것이 무엇이 된다? 1이 된다. 자, 그런데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는 뭐로 볼 수 있죠? 내적으로 볼 수 있어요. 표준 내적이에요. 근데 잘 봅시다. A의 행벡터는, 자, A 전치 행렬의 1열 벡터는 원래 A의 뭐죠? 1행 벡터. 그래서 이건 뭐예요? A의 1행 벡터와 A의 1행 벡터의 내적이에요. 자, 이것이 1이다. 무슨 뜻인가요? A의 1행 벡터하고 A 1행 벡터를 내적했더니 1이다. A의 1행 벡터는 길이 몇 자리다? 1자리다. 자, 그 다음에 1행 2열을 계산해봤어요. 1행 2열이 0이거든요. 1행 2열은 A의 1행과 A 전치 행렬의 몇 열이에요? 2열. A 전치는 2열이에요. 자, A의 1행과 A 전체 행렬의 2열을 행벡터 곱하기 열 벡터를 한 거예요. 내적으로 볼 수 있죠? 자, A의 1행 벡터하고 전체 행렬의 2열 벡터는 사실은 뭐죠? A의 2행 벡터. A의 1행 벡터하고 2행 벡터는 무엇이 된다? 내적하면 0이다. A의 1행과 2행은 서로 수직이다. 자, 그 다음 여기 0이죠? 자, 0은 무엇이죠? A의 1행과 A의 3행이 수직이다를 의미해요. 자, A의 1행 벡터하고 전체 행렬의 3열 벡터의 행 벡터, 열 벡터의 곱셈이니까 A의 1행 벡터하고 A의 3행 벡터죠. 두 개의 내적은 0이다. 자, 그래서 여기 1000, 1행이 1000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A의 1행 벡터는 길이 1자리고요. 나머지 2행, 3행, 4행과는 전부 다 뭐다? 수직이다. 이게 A가 직교 행렬이란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행을 볼까요? A의 2행 벡터하고 A의 1열 벡터의 곱셈은 A 전체 행렬의 1열 벡터죠. A의 2행 bekto하고 전체 행렬의 1열 벡터의 곱셈은 A의 2행과 1행의 내적이다. 그것이 0이다. 자, 이게 1이에요. 이 1자리에는 A의 2행과 전체 행렬의 2열, A의 2행이죠. A의 2행과 2행의 내적은 1이다. 2행 벡터도 길이 몇 자리다? 1자리다. 나머지 전부 0이죠. 2행 벡터는 길이 1자리면서 나머지 벡터랑 전부 수직이다. 그 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A 곱하기 A 전체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됐다라는 요 말에는 자, 어떤 말이 숨어 있어요? A의 모든 행 벡터들은 길이 1자리 단위 벡터고요. 그리고 서로 수직이다. 즉, 행 벡터가 뭐다? 정규 직교다. 자, 그래서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직교 행렬이 아니라 정규 직교 행렬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A의 행 벡터가 뭐를 이룬다? 정규 직교를 이룬다. N행 R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룬다. 자, 이제 순서로 바꿔보겠어요. A의 전체 행렬 곱하기 A. 전체 행렬을 먼저 쓰고 A를 나중에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에요. 이 1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었죠? A의 전체 행렬의 1열과 A 전체 행렬의 1행과 말이 되면 1행과 A의 1열의 곱셈이에요.
그런데 A 전체 행렬의 일행은 A의 뭐죠? 일렬. A의 일렬과 일렬의 내적이 1이다. A의 일렬 벡터는 뭐다? 단위 벡터다. 자, 여기 0이에요. 여기 0이 들어가는 자리는 뭐죠? 자, 전체 행렬의 일행과 A의 2열. 전체 행렬의 일행은 A의 1열이죠. A 1열과 A 2열의 내적은 0이다. 1열과 2열은 수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1열, 3열 수직, 1열, n열 수직. 그래서 A의 열 벡터들은 1열 벡터는 단위 벡터고요. 1열, 2열, 3열, 4열은 1열은 나머지 열과 전부 수직이다. 자, 똑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직교 행렬이다. A의 행 벡터가 정규 직교다. A 열 벡터가 정규 직교다. 이렇게 되는 행렬이 직교 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직교 행렬인지 아닌지를 보는 순간 알게 돼요. 딱 보는 순간 A 행 벡터가 정규 직교라면 자, 직교 행렬이다. 그러면 역행렬을 구할 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전체 행렬을 써버리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역행렬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행렬이 직교 행렬이에요. 자, 정리 21.2가 자, 3번까지가 바로 그 얘기죠. A가 직교 행렬을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행 벡터가 뭐다? 표준 내적에 대해서 정규 직교 기저다. A 열 벡터가 무엇이다? 우리 표준 내적에 대해 정규 직교 기저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A를 무엇으로 볼 거예요? 추이 행렬로 볼 거예요. A가 직교 행렬이에요. A가 직교 행렬이면 A 열 벡터는 정규 직교죠. 추이 행렬로 본다면 자, 이제 표준 기저에서 새로운 기저로 만드는 건데 이 새로운 기저를 열 벡터로 나란히 세웠으면 되죠. 저 추이 행렬이 전부 정규 직교 기저니까 정규 직교 기저에서 어디로 보내는? 정규 직교 기저로 보내는 우리 무엇이다? 추이 행렬이 된다.